네, 잘 물어봤습니다. 그레이드 7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수학 과목은 엘지브라와 지오메트리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책을 잠깐 같이 목차를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 엘지브라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거를 대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이런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가 진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얘네들이 쓰는 단어가 좀 특이해서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의 대수는 대학교 때 쓰는 단어이고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뭐 방정식을 푼다, 함수를 공부한다 이런 단어로만 얘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근데 사실 대수라는 말은 원래 좀 더 엘지브라가 대수이기 때문에 훨씬 일찍부터 배웠어야 될 단어이긴 해요. 너는 알고는 있어라. 근데 우리가 네. 한국 책 같은 걸 보면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오고 이런 단어, 이런 단어로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엘지브라에 들어있는 것이랍니다. 대수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뭐 부등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목차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엘지브라란 이런 거예요. 너 이미 저번에 나랑 인프린트 했다? 초등학교 때도 많이 가르쳐 주는 거라서 보세요. 이렇게 4 곱하기 2x 빼기 6 더하기 9는 하는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니? 어, 네,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랬나요?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옆에 있는 말들은 이제 안 가르쳐 줬었거든. 초등학교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다 좀 배워야 돼요. 단어를. 뭐 like term, distribute, 뭐 뭐도 있지? 그 디스트리뷰트하고 그런 거는 학교에 commutable. 잠깐 조금 했어요. 그치. 그러면 미리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중학교 때는 그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배우게 될 거란다. 그래서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라는 책이 있는데, 예, 이 책을 좀 기반으로 해요. 이 책 연습 문제가 많아서 좋아요. 아, 나는 좋은데 너도 좋을지 모르겠구나. 숙제가 많아지겠네. 미안하다. 센생 어머했네요. 자, fraction, integer 이런 것들은 pre-algebra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예, 그 다음에 챕터 1에 solving linear equation, 이제 one step, two step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중학생 때 배우는 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쌤이랑 함수 배웠죠? 네. 그때 라인 그리고 점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챕터 2에 나옵니다. 음, 음. inequality는 부등식인데 이제 챕터 3에 나오죠. system of equation. 요건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한국에선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그래서 너가 한 챕터 3까지 배우거나 챕터 4까지 배우면 이제 꽤 많이 배운 거야, 알지브라는. 알겠니? 네. 음.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목표를 챕터 5까지 두세요. 그게 좀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알지브라가 쌤도 책이 여러 권 있거든? 근데 이 챕터가 막 섞여 있어, 다들. 뭐 캘리포니아 거, 뭐 어디, 뭐 다른 미국의 다른 주 또는 IB 클래스 이게 다 챕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쌤이 무리 없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챕터를 좀 조절해 줄게. 빰빰. 팩토링 먼저 배우는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은 팩토링이 이제 챕터 6에 가 있긴 한데, 음. 먼저 챕터 1은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 세계 어디를 가나 꼭 배우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일단 챕터 1 소개하고, 그 다음 이제 지오메트리가 있거든? 지오메트리 우리 저번에 배웠지. 쌤이 중학교 거 미리 땡겨서 가르쳐 줬거든? 기억나니? 한번 책 잠깐 보여줄게요. 아마 보면은 금방 기억날 거예요. 교재 들어가서. 자, 혹시 얘기하는 동안 쌤 목소리가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지? 아,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 여기 이제 피어슨 그 출판사 건데요.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저번에 쌤이랑 꽤 많이 챕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한 번 더 시켜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볼게요. The vertical, corresponding, parallel, interior angle, exterior angle 뭐 이런 것들 좀 했었는데 기억이 좀 나나 모르겠어요. 혹시 잊어버렸으면 이제 다시 복습을 꼭 해줄게. 이게 1학년 때 들어가서 배우는 거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랙티스도 좀 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 서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1학년 거 미리 땡겨서 쌤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첫째 날이므로 아니구나, 월요일 했었구나. 오늘 엘지브라 좀 많이 나가고요. 복습도 좀 많이 할 거니까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지오메트리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뭐 수업 구성은 우리가 편안하게 짜도 되겠어요. 그래서 엘지브라를 좀 하고 요거 한 30분 하고 지오메트리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배운 거 그 시험 보거나 피드백 더 해주는 그런 걸로 나가도 괜찮고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 아니면 하루는 엘지브라 다음 날은 지오메트리 이렇게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네. 배우면서 우리가 같이 좀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1번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2번 자 하루는 데이 1은 알지브라를 배우고 데이 2는 지오메트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위크를 보내는 거죠. 일주일을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서 좀 맞춰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어떤 게 좋아 보여? 뭐 둘 다 비슷하게 느껴지면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저 엘지브라에 집중해가지고 네. 아니면 이런 거 먼저 하고 싶어요? 지오메트리는 정확하게 지금 아는 지오메트리보다 훨씬 더 세야 약간 좀 더 많이 알아야죠. 이런 거? 쌤이랑 공부했던 거. 이거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쌤이 프루프라고 해서 증명하는 거 안 했었거든,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너랑 수업할 때 조금 어려운 건 빼놓을게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좀 배워야 한답니다. 약간 부담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너 정도 실력이면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뭐 엘지브라를 먼저 시작해도 될까? 너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으면 일단 쌤이 준비한 걸로 갈게요. 얘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자, 수업을 듣다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또는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해줘. 네. 네, 그럼 쌤이 바로 조절해 줄게요. 어이구. 네, 먼저 오늘 할 거는 solving linear equation이라는 건데 여기 example 단위로 항상 공부를 해주면 돼요. 기억해줘. 항상 example 단위로 집에서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쌤이 대표 example을 뽑아서 먼저 푸는 걸 좀 알려줄게요. 요런 사람이 있으면 자 먼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말로 좀 공부를 해보면 더하기 16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다 계산하고
양쪽을 5로 나누어서 x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요. 이게 풀이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 얘기가 좀 빠르진 않았니? 아니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옆에다 이유를 적어야 돼요. 중학생이 되면 꼭 해줘야 됩니다. 많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더하기 16이 어떻게 빼기 16이 된 거지? 뭘 했길래? 양쪽 왜냐면 변에 4x니까 네, 양쪽에 마이너스 16을 거기서 마이너스 더했기 때문에 16을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옆에다 쓰는 책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나왔죠.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요거를 바꿔요. 요렇게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책도 있는데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떤 책이든 너가 읽을 때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말하나 잘 봐놨다가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된 책을 공부할 때는 보통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여기다 옆에다 적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유를 여기다 적어요. 만약에 이런 책을 만났다면 옆에다 적죠. 4와 16을 정리할 거지, 그지? 네, 그래서 그냥 simplify라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용어를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분위기만 잘 맞으면 괜찮아. 그래서 혹시 하나 다른 걸 적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적어서 좀 보여줘도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서 4를 나눴기 때문이죠. 이렇게. 괜찮니? divide by 4.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이끌어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여기다가 simplify라고 적겠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divide by 4 이렇게 4로 나눴어 얘기해주면 돼요. 자,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출발할게요. 그리고 자, 문제집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multiply 4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양쪽에 곱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add minus 20 plus 16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니?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4랑 마이너스 5를 곱하기 해주세요 이런 선생님, 의미. 선생님, 잘 그 들려? 방금 전에, 어. 선생님 목소리는 잘 들렸는데, 음. 소리가 음. 작아졌다가 커졌다, 그래서 잘 안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좀 괜찮아? 네, 지금 잘 들려요. 네, 좋아요. 자, multiply 4 마이너스 5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양쪽에다가 이거를 곱하란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너 눈에 보이는 4 빼기 5를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그거 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와 빼기 5를 곱해 주어라. 그러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그 말 하고 싶어서 써놓은 건데 엄청 헷갈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요거 좀 헷갈리는 말투가 아닐까 싶긴 해요. 이러면 이제 쌤이 국어를 잘해야 돼. 남이 잘 이해할 수 네. 있도록 표현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도 국어 실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dd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add. 누구를 마이너스 20과 16을 더하기 해줘. 바로 이 파란색 사람을 계산해줘 라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자리에 있는 숫자를 계산하도록 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쌤 얘기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빼기 4가 나올 거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쌤 어렸을 때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차근차근히 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빼기 20이 되고 파란 걸 계산하면 빼기 4가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온 거야 라는 뜻이죠. 이해 갑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봐봐. 자, notice the above problem has a missing part.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 or unknown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x 말하는 거예요. unknowns. 알겠니? has a missing part. missing part란 얘기는 되게 좀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x가 있어요. that is marked by x로 표현이 되는 If we are given that the solution to this equation is minus 5. 답은 빼기 5야. 딱 봐도 알지? 마이너스 5를 plug into 대입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봐봐.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 그냥 마이너스 5를 넣으니까 답이 되네. 이렇게 답이 턱 하고 나오는 것을 직관적, intuition을 직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직관이 뭔지 알겠죠? 척 보면 알겠는 거. 직관적. 딱 알아봤어. 약간 이런 느낌 강한 생각을 직관이라고 하고요. 되게 좋은 겁니다만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논리적인 거. 논리적이란 말은 logical 하다라고 말해요. logical.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서와 이유가 하나씩 다 있어. 이런 뜻이에요. logical 하다라는 말은 순서와 이유가 하나씩 다 있어. 그러니까 42번처럼 풀면 logical하게 푼 거죠. 논리적으로 푼 거고요. 그냥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직관적으로 푼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뭘 좋아할까? 너는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아? 어, 당연히 좀 재미없는 이런 거 하겠죠, 그죠? 네. 약간 귀찮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나쁘다 뜻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막 풀면은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점수 깎이고 그러니까 나쁜 건가 하는데 아니야, 나쁘진 않아요. 네, 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한동안은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마 많이 부탁을 하실 거야, 선생님들이. 그냥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렇게 옆에 한 줄 한 줄 이유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을 거라는 얘기죠.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우리가 몇 개 더 경험할게요. 예전과 다른 분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너가 이거 벌써 답 알죠? 이 문제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x에 들어갈 unknown에 들어갈 답을 이미 알고 있죠. 그지? 뭐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9죠. 그렇죠. 지금 너가 한 게 직관적인 거야. 멋있고 시원하잖아. 그지? 딱 재밌잖아. 근데 이제 모른 척 하세요. 네. 구라는 걸 모른다 생각하고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나는 양쪽에 5를 더할 거야. plus 5 on both sides. 양쪽에다가 말이죠. 5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5를 더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x는 9가 되겠죠? 끝. 이렇게 그래서 이쪽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이유로 행동을 해서 저런 행동을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라고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했단 말이지. 앞으로 이런 풀이를 쌤이 바랄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분간 수업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안 적혀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중학생 되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쌤이 원할 거고요. 네, 이번에도 사람들이 곱하기를 할 때 어떤 문장과 용어를 들어서 곱하기를 하고 설명하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x는 30이요. 뭐가 이렇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데? 자, 이제 소리 괜찮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example 40, 49. 자, minus 5x equal to 30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투이션을 이용해 볼게요. x는 얼마? x는 6, 아니 6 아니고. 네, 6이요.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어디 보자. 한번 마이너스 확인해 6. 볼게요. 30 나오네요. 됐네. 그러면 이렇게 플러그 인 해서 지금 우리가 플러그 인 했어요. x에다가 그랬더니 답이 잘 나오잖아. 그럼 답인 거지 뭐.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차근차근 이유를 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해 봅시다. 나는요, 마이너스 5를 좀 없애고 싶어. x는 하고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divide by 5. 응? 알겠니? both 네. sides. 양쪽을 5로 나눕니다. 아니, 마이너스 5로 나눕니다.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1이 되겠죠? 또 여기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게임 끝.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뭐 이제 our solution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선생님께서 책을 쓰신 거고요. 이건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variable is multiplied by minus 5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알겠니? 예, 꼭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어이쿠야. 미안, 형광펜을 썼어야 하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여주셨어요. 근데 시험지에는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아무튼 일이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The same process is used in each of the following example. 이제 앞으로 나올 example들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지컬하죠.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게 기계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편해요. 처음에는 로지컬한 건 처음에는 좀 고생스러운데요. 다 매뉴얼 만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설명서 다 만드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이걸 봤을 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드는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한번 해놓고 나면 되게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쫓아할 수 있게 되죠. 이걸 바라는 거예요. 기계적이 되면 나중에 별 생각 없이도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자, 봐봐라, 현수야. 10 더하기 3은 얼마니? 13이요. 그치. 이게 되게 기계적이라는 거야. 그럼 10 더하기 4는? 14요. 별로 고민 많이 안 하죠, 우리가. 그지? 근데 너 계산 처음 배웠을 때 생각나? 막 네. 우리 쌤 애기가 계속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막 세면서 더하거든? 8 더하기 5는 막 이러면서.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처음엔 그랬다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네. 머릿속에 척척하죠.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기계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이제 그걸 잘해주면은 쉬워져요. 쌤은 쉽고 편리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야 너가 고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기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들 어려웠나요? 아니면 좀 쉬웠나요? 할만했나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한번 몇 개만 풀이해 볼 테니까
그래서 투스텝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거 이그젬플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풀이가 좀 길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하죠. 4x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8이니까 4x는 20 빼기 8이야. 즉 4x는 12야. 그래서 x는 3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스텝이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2단계로 왔죠. 요거를 이제 하나의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넘겨서 계산했어 하고 여기로 바로 가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책마다 조금 다르게. 지금처럼 쌤이 글을 쓰면 좋게 잘 썼고요. 3스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2번, 3번이 돼서 문제가 풀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2스텝이 되는 거죠. 스텝이라는 거는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2스텝이니까 바로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알겠니? 넘기자마자 계산을 했어요 하고 이렇게. 자, 어찌되었건 이제 이유를 달아볼까요? 여기 start by focusing on the subtract 20 그랬는데 20 뺀 거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면서 시작을 하자. 이거 한번 여기 집중해 봐봐. 이렇게. 이건 아직 프로시저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20을 더하겠다.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된 겁니다. 눈여겨보자. 이거는 뭔가 된 게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액션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4로 나누자.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을 하자. 4로 나누자.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텝을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20을 더하고 나면 얘가 나와. 4로 나누고 나면 얘가 나와.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스텝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런 말들 쓸 수 있겠어요? multiply 4 multiplied by x so divided by 4 on both sides.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어렵진 않겠니? divided by 4 on both sides.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divide both sides by 4 해도 괜찮아요. 다 좋은 표현들이죠. 느낌은 똑같지? 그럼 이번에는 너를 좀 시켜볼게요. 55번 example. 자, 요거 지금 한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스텝을 글로 적으면서 한번 풀어줄 수 있겠니?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4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빼기 3을 답으로 써요. 괜찮니? 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 이퀘이션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공부할 때, 그쵸? 왜냐면 우리끼리 공부할 이거는 때는 굳이 괜찮아요. 안 적고 그냥 머리로 되니까 그때는 그럼, 그냥 머리로 되죠. 괜찮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해서 야, 오늘만 좀 참고 우리가 좀 과제로 할게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평소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할 때 우리끼리 필요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면은 이 파란색 맨날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오늘 한두 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됐어요. 일단 문제가 간단하게 느껴진다니까 매우 좋은 현상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가 만나게 될 기호들이라서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왕 나온 김에 소개를 좀 할게요. 여기 제곱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이제 식이 있어. x도 있고, 뭐 숫자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polynomi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oly라는 거는 many라는 뜻이고요. nomi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name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다음 얘는 이제 fraction이 들어가 있는 equation이죠, 그죠? 그래서 rational equation이라고 많이 불러요. equation이란 말 들어보았니? equation이요? 네. 그렇죠. 이거 방정식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고요. 이거는 다항식이라는 말로 불러요. 항이 많다. 항이 뭐냐?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항이란다. 하나의 항이 있고요, 하나의 항이 있고요, 항이 있고요, 항이 있고요, 항이 있고요,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가진 최소한의 존재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것을 항이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영어로는 term이라고 말합니다. many terms 그게 이제 polynomial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계산하기 좋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딱 맞겠고,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입니다. 이것도 항이고요. 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요 기호, 요거를 이제 스퀘어 루트라고 불러요. 스퀘어 루트. 오늘 그냥 지나가듯 편안하게 설명할게요. 좀 잊어버려도 괜찮긴 한데 일단 본 김에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ational equation,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유리식. rational, 유리식.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요 기호 square root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 기호 앞에 2가 있는 것은 생략하고요. 뭐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요거는 스퀘어 루트가 맞지만 요 사람은 하여튼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전부 다 radical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뒤에 챕터 이름 같은 데 보면은 가끔 볼 기회가 있어요. 여기 로그라고 써 있죠? 로그라는 기호입니다. 로그. 한글로 로그라고 읽어주면 돼요. 원래는 로가. 근데 선생님, 어허. 오늘은 그거 하는 거 맞죠? 어느 거? 오늘은 1시간 반 하는 거죠? 오늘 맞지? 그러니까 오늘은 한 대충 12시 10분쯤에 끝나겠네요. 맞아. 그렇게 될 것 같아. 혹시나 좀 더 하고 싶으면 얘기해줘. 그런 것들은 그날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투스텝 프로블럼도 어렵지 않았어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몇 개만 확인해보고 잘하면 나머지 과제 내주고. 저번에 했던 거야. 사실은 좀 복습이라서 오늘 약간 빠르게 가는 중이에요. 9번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개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은 5분의 x 빼기 6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 왼쪽, 오른쪽, 여기 이제 이제 right side, right hand, left hand 이렇게 불러요. right hand, left hand. right side라고 불러도 괜찮아. 근데 많은 책들이 RH라는 거를 좀 많이 쓰긴 해요. 어쨌든 곱하기 5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마이너스 40.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x.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하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x는 빼기 10입니다. 끝. 그냥 무조건 fraction이 있으면 5분의 x가 있으면 그걸 완전 x를 만들어줘야겠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우리 한 번 더 연습해볼까? 방금 그 원리 되게 좋아요. 4분의 a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요걸 보면서 곱하기 4를 하는 거야. 그러면 4가 여기도 곱하기 4를 했으니까 A가 여기도 되니까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는 거죠. 마이너스 20 이퀄 X 마이너스 4. 그치? 오늘은 A로 좀 얘기를 할게, 쌤이. 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 대신 A도 좋아요. 뭐 B도 좋고 M도 좋고 P도 좋고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써도 돼요.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을 unknow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 이하 하고 얘기하면 끝. 뭐 그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알겠니? 혹시 방금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 하진 않았니? 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우리가 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괄호를 푼다. 괄호는 parenthesis, 괄호. 괄호를 이제 말하는 단어는 좀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는 좀 단어가 많은 것 같아요. parenthesis도 있고 bracket도 있고요. 또 이제 brace 이런 말도 씁니다. 이거 이제 curly brace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curly 있잖아요. curly brace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bracket, brace 또는 parenthesis. 그래서 distribute 하면은 바로 방금 했던 행동, 즉 그 아까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요. 4와 2를 곱하고 4와 6을 곱하는 이런 행동을 distribute 한다. 분배 법칙을 쓴다. 분배한다. 라고 하죠. 이것도 단어를 이제 distributive, 그럼 분배 법칙. distributive 하라고 하면 분배 법칙을 썼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law of distribution 이라고도 말해. 오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놔. 나올 때마다 쌤이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는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쉬워서 적어는 놓을게요. 다음에 focus on the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쌤이 아까 그랬죠. 액션을 말하면 그게 바로 procedure, 절차다. 야, 더 하자. 그럼 이제 first procedure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엔 나누자. 그러면 second procedure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our solution 이런 거는 안 적어도 괜찮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하지만 적혀 있으면 분위기는 좋네요. 재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혹시 너가 여기 못 알아듣는 단어나 용어가 없는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Often after we distribute, there will be some like terms on one side of the equations. often 가끔은 after we distribute, there will be some like terms. 이렇게 하고 나면 like term이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혹시 이 like term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동, 류, 항 같은 종류의 항을 말하는데요. 동, 류, 항 같은 종류의 항. 그게 무슨 소리냐면 x 더하기 2a 더하기 3x 더하기 5a 더하기 b 더하기 5b 막 이런 게 있다고 해요. g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x랑 like term 같은 종류는 3x예요. a랑 like term은 5a입니다. b랑 like term은 5b이고요. z는 그냥 혼자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like term 하면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 색깔로 쌤이 구별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산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같은 색깔끼리는 계산을 더 할 수 있어요. 2a와 5a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더 할 수 있어요. b랑 5b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z는 못해요. 혼자 있는 건데 뭐 그냥 옵니다.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어려웠나요? 음. 괜찮았나요? 아, 네, 좀,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배우는 게 중학교의 좀 뭐랄까 특징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잘 풀면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말로 잘 설명해야 돼. 예,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 그냥 어렵다기보단 뭐랄까 좀 어색하달까?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쌤은 실제로 많이 귀찮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나중에 이제 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아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쌤한테 많이 좀 질문해주고 쌤이랑 상의를 많이 해주세요. 쌤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줄게. 예. 해야 되는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줄게. 자, example 61 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아까 말했던 like term이 나왔어요. 누가 like term이냐? 4x와 2x가 like term이에요. 그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서로 like term인데요. 우리 특별히 이 숫자만 이렇게 달랑 혼자 있는 것을 constant라고 불러요. 조금 이상하죠? 원래 constant는 변함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한결같다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수항이라고 해서 숫자 혼자 있어 이러한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상수항, 숫자 혼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알겠니?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4x-6은 2x 더하기 10이니까요. 는을 기준으로 해서 2x를 가져와. 이렇게. 다시 는을 기준으로 해서 2x를 가져와요. 대신 가져올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10이 있는데 마이너스 6이 넘어가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는을 넘어갈 때는 는을 깡총 뛰어넘을 때는 2x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부호가 달라져요.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우리가 이제 플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폴짝 건너뛰게 만들었다. 아니면 move 움직였다. move는 좀 약간 어감이 약간 맞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사를 갔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좀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like term끼리 simplify 계산을 끝내고요. x는 8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할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양쪽에서 2x를 뺐어. 양쪽에서 6을 더했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simplify 간단하게 만들어. simplify 했어. 좋아요. 그리고 양쪽을 나눴어.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자세히 쓴 게 여기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btract 2x 그 다음 add 6 그리고 divide by 2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성장하고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게 좀 나쁘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너한테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라고 해볼게요. 지금은 이 오른쪽에 써 있는 거 좀 흉내내는 시간이라서 두 문제만
조금 틀리거나 엉성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하지 아, 말고. 선생님, 저 음, 지금 화장실 선생님. 들어왔나요? 네. 자, 화면에는 그렇지. 오이고. 오, 신기하다. 너 이거 마우스로 하는 거니? 마우스는 아니고요. 와콤 있어? 컴퓨터 그 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어, 애플 컴퓨터에서. 그렇구나. 근데 좀 오래 걸려요. 아, 그래도 볼만한데? 펜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게. 나중에 혹시 와콤 생기면 같이 하자. 네, 선생님 풀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음흠. 계산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음, 내일까지 시간 줬고 아무튼 머릿속으로 좋아요. 나중에 빼고 혹시 나중에 팬이 좀 생기면 쌤이랑 같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거 한 거 잘한 겁니다. 너가 뭘 했어요? 디스트리뷰트 한 거죠.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쌤이 말했잖아. like term 찾아야. 눈으로 like term을 딱 찾아가지고 x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초록색 길이 이따가 계산 다 해야지 생각해 놓고 마이너스 10 더하기 18도 마찬가지로 빼기 10을 저쪽으로 옮겨서 얘네끼리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숫자 혼자서 달랑 혼자 있는 거 우리가 constant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랬죠? 계속해서 constant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2x 있고 3x 있는데 x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 다음 18이 있고 10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마무리 해야죠. 계산을 깔끔하게 해줘야죠. 4x가 되고 여기 28이 되고요. 그래서 x는 7이랍니다. 끝.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점 없었나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 그거죠 뭐. 그겁니다. 아마 이제 요거는 과제로 좀 더 내줄 테니까 오늘 느낌은 알겠죠? 일단 편안하게 쓰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뭐라고 하나 그것도 잘 읽어보고 따라하기를 또 해줘야 돼요. 따라하기. 항상 교과서에 있는 약속들을 익히고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돼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서 좀 더 창의적인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말이 썩 쉬운 얘기들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자, this lead to a five-step process to solve any linear equations.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linear equation 이게 뭐냐면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뭐지? x 혼자 이렇게 있는데 는이 있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전부 다 1차 방정식입니다. x 1차, x 1차, x 1차, x 이것 때문에 1차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있었으면
이렇게 된 게 있었으면 얘 때문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못하고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게 는이 있는 또 문자가 있는 식을 말합니다. 는이 있고 문자가 있는, 근데 x가 있긴 하지만 제곱이 있어서 제곱이 더 주인공이 돼요. 이걸 이제 quadratic이라고 불러요. quadratic equation.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배웁니다. 외국에서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아무튼 학년이 좀 높아야 배워요. 보통은 quadratic equation 2차 방정식. 이렇게 x가 혼자 있으면 1차 방정식. 1차라는 말은 linear라고 불러요. 라인에서 온 말이에요. linear. 알아두시고, 자, distribute through any parenthesis. 당연하죠? 괄호 풀어야 되니까 계속 풀려면 distribute, parenthesis, combine like term 계산해라. 자, combine like term, 이거 쌤이 simplify라고도 불렀죠. simplify,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get variable on one side by adding or subtraction. get variable on one side. 한쪽으로 문자를 몰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x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으면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주든가 아니면 두 사람을 다 이쪽으로 넘기든가 한쪽으로 몰아주어라 이런 뜻이고요. solve the remaining two-step equation. 그 다음에는 이제 방정식을 편안하게 풀면 돼요. check your answer.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저거는 근데 이걸 다 외우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직접 풀면서 몸으로 익혀야 돼. 그게 제일 좋아요. 직접 풀면서 몸으로 익혀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요거 한번 풀어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다 풀었어요. 자, 보고 있어요.
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첫 번째 절차. 너가 마음속으로 했던 첫 번째 절차는 뭐죠? 뭘 했었나요? 이걸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distribute을 한 거죠. 자, 그런 거를 단어를 좀 이렇게 이제 쓰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 볼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빨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했니? 제가 마이너스 10, 그, 음, X끼리 곱시켜서, 계산했죠, 그죠? 그래요. like term을 combining 한 거죠, 그죠? 아까 요 전 페이지에 있는 얘기로는 combine like terms 아니면은 simplify 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또 계산했나요? 네. 네, 꼭 해줘야 돼요. 그것도 like term입니다. 숫자끼리도 like term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리를 해줘야 했었어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정리가 끝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3x는 마이너스 3, 6이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x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그 다음에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 후에는 나중에 X를 6 나누기 3을 해서 2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을 3으로, 왼쪽도 3으로 나누고 오른쪽도 3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divide by 3 both sides. 양쪽을 3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 말하는 법을 자꾸 연습해 놔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절로 얘기하게 돼요. 아무튼 3x를 3으로 나누면 x가 되고요.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솔루션. 이해 갔니? 네, 조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이라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걸 좀 알아주고요. 여기도 연습 문제 엄청 많아. 저번에 이거 했었어. 너 기억나니? 시험 때문에 했었어요. 네, 오늘도 하고 또 다음 시간도 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챕터 1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데 프랙션이 좀 있어요. 요거 근데 방금 전에 매우 잘 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요.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와우, 여기 보니까 자 4도 있고 2도 있고 6도 있어요. 예, numerator, denominator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 4와 2와 6이 있어요. 이걸 보자마자 이걸 좀 없애고 x를 좀 편안하게 분수 없이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12를 곱할 것 같아요. 12를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뭐 이렇게요. 그럼 이제 9x가 되고 6, 7에 42가 되고 2, 5, 10이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거 단어로 바꾸는 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행동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42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계산이 돼서 52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x는 9분의 52 하고 자 3, 3은 9, 3, 1은 3 이거 못 나누겠네. 여기서 끝.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와, 이렇게 분수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초록색에서 그 다음 초록색 넘어가는 게 조금 어색하거나 힘들면 자, 몇 개만 연습하면 돼요. 3x는 7이면 x는 3분의 7입니다. 5x가 2이면 x는 5분의 2입니다.
7x가 4면요. x는 7분의 4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3분의 7, 5분의 2, 7분의 4 이런 느낌으로 좀 빨리 답을 기계적으로 얻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알겠니? 자, 이제 요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그게 더 중요한 날이니까. 뭘 곱했어? 그럼 multiply 12 on both sides. 12를 양쪽에 곱했어. 양쪽이라 하면 는을 기준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도 곱했고요. 왼쪽에도 곱했어요. 양쪽에 곱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1을 양쪽에서 더했죠. 그래서 add 42 both sides. 41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ivide by 9 했죠. 그래서 이렇게 x가 나왔어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both side라는 말은 써주면 좋고요. 우리끼리는 좀 생략해도 쌤이 이해는 할 겁니다. 뭐 말로 물어볼 거니까. 네. 그 이제 example 여기 70번 보면은 LC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LCD는 least common multiple, 여기서는 least common 미안 divisor 잠깐만 아닌데 미안 또 다른 용어를 썼구나. 최대 공 약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최소 공배수구나. 미안합니다. 근데 왜 D로 끝나지? 그러게요. 원래는 이제 멀티플이거든요. least common multiple. 제일 작은 공통의 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불러요. 이 D는 오타인가? 원래 LCM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건 쌤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오타인지 아닌지. 다음 문제도 그렇게 썼나? 그렇군요. 쌤이랑 좀 다른 용어를 쓰시는 분인가 보네요. Finding LCD, multiplying each term by LCD. 네, 요거는 쌤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쌤은 LCM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최소 공배수. D는 뭘 쓰신 걸까? 보통 D는 디바이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책을 지으신 분에 따라서 다른 D를 쓰셨을 수도 있죠. 그거는 쌤이 좀 알아볼게요. 혹시 뭐 현수 떠오르는 거 있니? 없어요? 일단은 네. 쌤도 한번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요, 나중에. 예. 물론 이제 내 시간에는 LCM이라고 쓰고 12라고 써주면 굉장히 잘 쓰는 거라고 쌤이 인정하겠습니다. D는 무슨 어떤 이니셜일까? 뭐 우리 쓰다 보면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LCD라는 말은 쌤은 LCM으로 쓰고 있고 최소 공배수를 말한다까지는 얘기를 해놓고요. 여긴 잠깐 물음표 해놓겠습니다. 쌤이 찾게 되는 대로 좀 말해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들을 혹시 못 알아듣는 게 있을까봐 지금 바로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 자, distribute 3 seconds through the parentheses, reducing if possible. reducing 이란 말이 뭐죠? 약분하다 라는 뜻으로 오늘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약분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할 수 있으면 약분해라. 응? 할 수 있으면 약분해라. 당연하죠. 선생님 저 배터리 충전 좀. 자, 그럼 multiply each term by 18. 어려운 말 없죠?
네. reduce 18 with each denominator. each denominator 뭐죠? 그 분모 아닌 분자. 둘 중에 하나 아니, 한번 분자 골라보죠. 아니, 여기 한번 분위기 보세요. 요 시계. 대충 이렇게 눈치 보면 금방 답 나오거든. 그치? 18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분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분모는 numerator. 또 오늘 나온 김에 쓰면서 그지? 공부하면 좋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면서 듣고 말도 해보고 더 익숙해질 겁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 자주 얘기를 합시다. 자, multiply out each term.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각각의 18을 각각의 항에게 곱해버린다. 그래서 multiply out, out이 붙어버리면 그냥 뭐 편하게 뭐뭐 해버리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뭐 해버리다. 곱셈을 해버려. 나눗셈을 해버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ubtract, 또 divide, reduce on right side.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아까랑 동일 연장선입니다.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reduce on right side. 여기 오른쪽은 약분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right side, 오른쪽. 네. 오른쪽은 약분해줘라. 그래서 약분을 매우 잘 해줬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프랙티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숙제는 사실 요 프랙션 프랙티스를 좀 내주고 싶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미안. 됐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5번 그리고 뭐 10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 볼게요. 종이에다 풀어도 괜찮아? 네. 자, 여기다가 24를 곱했고 여기는 8을 곱했나요? 네. 잘했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나머지는 계산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제 과제를 별도로 좀 확인하는 걸로 좀 할게.